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미 실무진이 베트남 현지에 도착해 의전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2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김창선 부장이 어제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창선 부장은 이제 국무위원회 소속이고요. 네.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사실상 그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네네.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선발대격으로 지금 하노이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네. 숙소 문제나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문제, 예. 경호 전반적으로 의제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김창선 부장이 미국 쪽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사전에 그 역할을 얼마만큼 이제 충실히 해내느냐, 네. 또 미국 쪽과 협력을 잘 해서 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김창선 부장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경호 의전 담당 12명과 함께 하노이에 도착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김창선 부장의 동선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도 일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이제 회담이 의제뿐만 아니라 두 정상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 회담에서도 봤지만 각 국가의 국가는 또 어떻게 배치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제 부분은 이제 김창선 부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만나는 장소 어디서 사진을 찍을 것인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아마 미국 측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상회담 준비가 크게 보면은 의전이라든지 경호 부문이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의제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의전 담당하는 집사 라인은 이미 가동이 됐고요. 이제 이 정상회담의 의제를 구체화할 이 책사 라인도 이번 주에는 만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만나야 전체적으로 의제가 조율이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제 김혁철 비건 라인, 이 의제를 담당하는 실무 라인은 제가 볼 때는 27일 새벽까지도 계속 가동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6.12 싱가포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지금도 보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서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의 로드맵이랄지 비핵화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은 지금 정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좀 결단에 맡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번 주에 하노이에 도착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27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건 김혁철 라인은 아마 지금부터 많은 부분 두 사람 또는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지금 한 12개 정도로 좁혀진 걸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비건 대표도 지난번에 만났던 그 실무 회담이 협상이 아니라 협의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때는 이제 서로 의제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서로 협력을 해서 공동 선언이나 또는 회담의 결과에 문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서로가 자신들의 문건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갖고 이제 그 협의를 해나가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의제들을 많은 부분 조율했거나 또는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조율을 해가면서 합의문을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초안 정도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핵심적이고 이제 민감하거나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또 그것을 또 그 좁혀가는 그 작업이 아마 지금 뭐 거의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협상이 될 내용들 가운데 지금 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바로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그 남북 정상이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이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한 그렇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번 평양에서 김혁철 대표와 회담을 하기 이전에 한 강연에서 이제 미국은 영변과 영변 이외의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예.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두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한 이야기로 봐서는 아직까지 제재 해제나 완화에 네. 대한 뜻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관계 개선 측면에서 북한에게 어떤 카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영변 핵시설이나 그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어떤 북한의 전향 조치를 이제 바라고 있는 반면에, 이제 북한은 작년 평양 선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종전 선언이나 다른 관계 개선 조치는 이미 북한이 행했다고 보는 풍계리와 동창리 시설의 폐기와 교환이 되는 것이고, 네네.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또 다른 무언가의 조치가 미국으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지난 평양에서의 비건 김혁철 논의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차이를 좁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환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7일, 8일 그 남은 기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두 국가의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는 대가로 이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북한은 실제 본인들이 이미 행한 이제 풍계리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시설 폐기가 이미 종전선언과 교환이 됐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네네네.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미국이 또 다른 상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사실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 풍계리 동창리만 가지고 종전선언을 내놓는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영변 핵시설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만 종전선언 혹은 다른 관계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두 국가의 이러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전망하기가 좀 네, 힘들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회담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선 1차 회담 때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지금 보면 공화당 이제, 의원 얘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화당에서 보면 특별한 기대가 없다. 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미트 롬니 당시 이제 공화당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 신뢰를 하기 어렵다. 신뢰를 입증해야 된다. 북한의 이제 신뢰 입증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네.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하원이나 또는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있고요. 예. 또 미국의 그 학자들, 한반도 관련된 학자들도 부정적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예. 오히려 그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미가 합의해 나가는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그 내용에 집착을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전에 이미 이제 트럼프가 싫다 또는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접근도 못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그 북미 간의 성과를 내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조치를 통해서 미국 내 보수 여론 또는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거나 그것을 예.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보면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영변 핵시설 전체를 북한이 다 포기하거나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부분적인 그 폐기나 또는 이제 사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거기에서도 북한과 미국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ICBM과 관련된 것도 눈에 보이는 동창리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내 여론들을 보수 여론들을 또는 부정적 여론들을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예. 역시 현재로서는 미국 내 여론은 성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정도라고 봅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 대표단이 이제 미국 그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조야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그래도 막상 만나보니까 좀 바뀐 것 같더라라고 전하기도 했거든요. 실제 어떤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국은 이제 우리와는 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정성적인,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그런 것도 공유가 되어 있고, 예. 과거 오랜 시간 이제 접촉해온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남북 간의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희망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이 이제 계약 위주, 법적인 측면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이제 문서로만 본다면 이제 네. 북한이 특별히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없다는 점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에 명기가 되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제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을 믿을 수 있고 앞으로도 지켜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 지난 6월에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는 매우 추상적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 약 8개월간 실무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았고 다시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가 사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북한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협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회의론도 있지만 네. 이러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향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좀 단계적인 이런 접근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이런 미국 조야에 있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think they have a great chance for tremendous economic prosperity in the future. So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in Vietnam. Wel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Everything is remaining.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for years. 예.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물론 이제 뭐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나 또는 과도한 성과를 미국 내에서 여론을 또 고려해 봤을 때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시키면서 그런 과도한 기대를 좀 더 불식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얻기보다는 본인도 좀 더 단계적으로 성과를 거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고 하는 그 현실론에 좀 기반을 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망인 기대치를 저는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여전히 배부를 수 없다는 네네네. 것은 저는 여전히 유의미한 것 같고요. 유리그릇 다루듯 다뤄야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 특히 눈에 보이고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분야들 중심으로 해서 네. 비핵화 부분은 시작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하고 또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재 유예 조치를 금강산이나 예를 들면 또는 그 개송단 중에 하나 정도 또는 네. 2개 이렇게 이제 유예 조치를 취하거나 또 종전선언을 직접 종전선언이라는 표현보다는 상호 간의 불가침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약속을 하는
내용상 종전선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종전선언 다음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그것을 뒤로 밀어두고 내용상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언급을 서로 문서에 확인하는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호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시점까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랄지 또는 어느 시점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랄지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범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100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가장 중요한 분야 또는 핵심적으로 북미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분야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 또 하나는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자랄지 또는 거기까지 성과를 거두자랄지 또는 비핵화를 해나가는 과정에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명확하게 하자랄지 지난번 이제 평양선언에서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상응 조치와 다음 북한의 행동 이런 식으로 북한과 한국은 그때 남한은 협의를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는다면 예. 저는 뭐 그 정도면 저는 꽤 큰 성과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좀 더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성과에 대해서 너무 그 장밋빛 전망만을 그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네. 그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속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일본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욕심이 나기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베 총리가 이제 본인을 노벨 평화상 이제 위원회에 추천을 했다는 네. 이야기를 하는 과정은 사실 그 미국의 그 남부 지역에 이제 장벽을 쌓는 문제에 네네. 대한 이제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의 보도를 보면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작년 말쯤에 노벨상 위원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것은 뭐 어떤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좀 업적을 과시하고 예. 미국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었나 예.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기가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군요. 근데 트럼프 예. 대통령을 보면요, 대체로 본인은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추천했고 내가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의 네네. 겨냥을 표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 욕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 올 2월 달,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그 신청은 후보 예. 추천은 2월 정도가 그렇죠. 거의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고 내가 받는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같이 받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까지 받는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받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노벨상에 대한 욕심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당연히 같다.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예상 밖의 파격적인 결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결단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동포의 뭐 이름을 빌린 글이긴 하지만 사실 북한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성격을 본다면은 네. 북한 고위급에서 이미 승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그 단계적인 예. 그 정리를
끝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위층부터 또는 실무 라인까지 그 기사화되는 것을 서로 간에 체크를 한 결과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단 이것이 이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이 프로세스 전반의 추동력을 만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다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통해서 현재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또 과시하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 회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네. 그런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삿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25일에 미리 베트남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국빈 방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25일이란 날짜 자체는 이제 완전히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죠. 네, 예. 다만 이제 현재 좀 베트남의 외교부 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을 했고 아마도 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에 대한 국빈 방문 형식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싱가포르 방문을 할 때도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국빈 방문 형식을 띄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등의 비용을 싱가포르 정부가 대신 치러줬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단순히 국빈 자격이라기보다는 네. 실제 국빈 방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트남이 북한과 같이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고 예. 그리고 과거 이제 김일성 주석이 또 방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 간의 이제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위상도 확인을 네. 하고 또 매우 실무적으로는 이제 비용도 국빈 방문 형식을 취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대신 치러주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국빈 방문으로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다만 날짜가 문제인데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베트남의 주석이 25일부터 27일까지 해외 순방이 네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27, 28에 열린 이후에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움직임, 동선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또 시찰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미국이 이제 베트남을 원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네. 베트남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경제는 이제 사회주의를 좀 벗어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과 관계도 정상화되고 그리고 경제가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에 직접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일정이 될지는 뭐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이 정치 체제와 이 경제 체제가 어떻게 분리돼서 나라의 경제를 급속도로 신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의구심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 시찰의 장소가 고려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뭐 하노이 주변 산업 도시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시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공식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이 북미 관계의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간절한 심정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메시지들이 오고 갈까요? 역시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 협의해왔던 것에 대해서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께
통보 또는 사전에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 간에도 예. 그런 그 사전에 공감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남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다. 네. 또 현재 그 방향 자체는 잡혀가고 있지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조치와 성과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한반도 명운을 가르는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정부의 관심, 우리 국민의 관심은 거의 거기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한미 간의 조율 또는 남북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그 대화가 네.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중개자 촉진자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의지가 좀 전에 이제 발언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실제 그런 역할을 또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신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이제 실무진에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제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좀 워낙에 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성을 고려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